안녕하세요. 수미였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그 뒷면에 보이는 청와대, 청와대. 이 청와대에서 발생한 청와대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짧은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했다. 이런 사칭해서 이제 이런 트윗을 쓴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셨죠. 사실 그 기반이 된 어떤 트윗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3월 12일 날 오후 6시 19분 진지 드실 시간에, 저녁 수라 드실 시간에 작성을 하셨다는 바로 이 글입니다. 아마 이제 이날 같이 3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밤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온 가족이 청와대 관저에 모여서 밥 먹다가 우리 준용 씨가 빡쳐서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이게 전혀 대통령의 글답지 않은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몇몇 문구들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문준용 씨가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대통령 살기만 할 뿐 처분도 할 수 없는 땅이지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쓰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한 3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셨고 비서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관련한 법률 업무, 또 이런 뭐 부지 관련 업무, 또 땅 부동산 관련 업무는 또 빠삭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거돈 씨가 그 가덕도에 갖고 있는, 오거돈 일가 가덕도에 갖고 있는 땅 관련해서도 문재인 변호사 시절에 소송 대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인이 쓰셨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관련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뭐라고 했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의 매각 방안에 대해서 사전은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 경호시설과는 분리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번 달 3월 25일에 제출한 겁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의견서는 보시면 경호 대상자가 모두 사망해 경호 임무가 종료되어 행정용으로 미사용되는 경호시설은 국유재산법 40조에 따라서 용도 폐지해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기재부로 인계가 되고요. 사전은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경호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저와 경호시설은 각각 분리 매각해야 하는 개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위터에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라는 내용과는, 이 내용과는 맞지가 않죠. 그러면 대통령이 3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까지 했고 부산에서 오거돈 일가의 수많은 땅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 재판에서 이제 법률 대리인까지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법을 잘 모르셨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트윗을 좀 쓴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 트위터 관련해서 만들었을 때부터 이게 문재인 트위터라고 했는데 뭐 만들었을 때 대통령 아니셨으니까 직함 생략하겠습니다. 문준용과 문다혜 씨, 이건 뭐 문다혜 씨도 아마 이제 이 자식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고 처음 만들었을 게 2011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갓 나왔을 시점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런 것들을 2011년 같은 경우에 대통령 뭐 정치인도 아닌데 당연히 자식들이 관리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정하면 잘 안 바꿨을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자, 정황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 트위터 지방령이라고 하죠. 트위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을 보시면 이회수 씨 팔로워가 180만 명입니다. 그런데 팔로잉은 뭐냐면
팔로워는 이해수 씨가 좋아서 여기 클릭해서 팔로우를 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팔로잉은 이 트위터 계정주인 이회수 씨가 직접 이 사람은 내가 팔로우 맺어야겠네라고 해서 찾아가서 눌러주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 명인 팔로우를 거느린 이회수 씨도 팔로잉, 직접 자기가 팔로우한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09년 6월에 가입하신 분이 말입니다. 한 10몇 년 쓰셨는데 4만 명 겨우 팔로우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유명한 조국 아주망, 안가즈망, 아주망, 안가즈망, 아주망, 하여튼 뭐 아주망과 조국 보시면 팔로워가 100만입니다. 2009년 8월에 가입했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2년 전에 가입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팔로워가 100만이고 트위터에서 그렇게 오래 또 있기로 유명한 양반인데, 이 사람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 사람 소식은 들어봐야지라고 팔로잉 한 게 27,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보다 적어도 3년 늦게 가입하셨고, 팔로워는 185만 명인데 180만 명이죠. 잘라서 180만 명인데 팔로잉이 무려 14만 명이나 됩니다. 이회수 씨보다도 10만 명이 더 많아요, 팔로잉이. 자, 그렇다면 2011년 12월에 가입하신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재인 씨가 트위터에서 14만 명이나 직접 자기 손으로 이 사람 친구해야지 이렇게 누르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제가 아는 한 트위터 팔로잉은요, 하루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도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명이나 했다는 건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트위터 광팬이거나 아니면 자식,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개 나눠 가져서 관리를 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그거 하나, 뭐 이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14만 명이나 팔로우를 하려면 트위터 관리자의 개인의 취향이 개취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위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팔로우 해주신 분들 되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팔로워가 늘수록 그분들의 트위터 내용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트위터로 이제 정보를 찾거나 뉴스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한 번에 타임라인이 너무 많이 밀린다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분야나 관심 가진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괜찮은 사람들 지인을 쭉 팔로우 하더라도 이게 한 몇만 명이 넘어갈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4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면 이게 팔로우 해주는 개인의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준용 씨가 만약에 이 트위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통령 이름으로 된 트위터로 누군가를, 일반인을 팔로우 해주는 행위 자체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일반인에게는 굉장한 영광이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다, 내 글을 대통령께서 봐주신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트위터 개계정의 개개인으로서는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낙연이 팔로우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조국이 팔로우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검색해 보시면 줄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팔로우를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지인한테 마치 그걸 훈장 나눠주듯이 팔로우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준용 씨가, 그 예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정이 팔로우한 김달진 미술연구소, 이 계정을 제가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팔로워 리스트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14만 명의 팔로워 리스트에 쭉 보니까 그 중에 이게 있어요. 김달진 미술연구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잘 확대 안 되네. 나중에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미술계 동정, 공모전 및 전시회 정보, 문화 칼럼, 미술 평론을 수록합니다. 이런 계정입니다. 김달진 미술연구소. 근데 팔로워는 4만 명이 넘고 팔로잉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팔로우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사람을 팔로우 해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김달진 미술연구소님께서는 요 딱 6개만 팔로우 하셨어요. 미술정보센터, 서울옥션,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컬처, 네오톡,
달진, 뭐 하여튼 이렇게 6개. 달진이 자이군요, 김달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팔로우 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선파를 해준 겁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김달진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일까?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김달진은 문재인과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 김달진 씨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관리한다고 의심되는 문준용 씨랑 뭔가 접점이 있을까라고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달진 미술연구소의 문준용, 김달진 미술연구소 문준용 전시분류 2018년 소식, 2020년, 이게 2020년하고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전시기간 2012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문준용 씨하고 연관이 있었고 전시 뭐 소개도 해주고 해줬나 봐요. 소개도 해줬나 봐요. 그다음에 2020년에 올라온 게도 보면 미술계 결산 문준용 어쩌고 저쩌고, 문준용 개인전, 정치적 시비 어쩌고 저쩌고. 김달진의 이제 유튜브신 것 같아요. 김달진 씨가 2020년 12월 21일 날 문준용 씨 관련해서 뭔가 언급을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문준용 김달진이라고 구글링 검색하시면 꽤 나옵니다. 김달진 문재인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그렇다면 문준용 씨가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팔로우 해줌으로 해서 뭔가 일종의 은혜 갚은 호랑이 마냥 은혜를 갚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딴지 거는 것 같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트윗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쭉 이런 식입니다. 뭐 보시면요, 이거 뭐 이 14만 명 중에 쭉 보시면 미술 계통의 인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뭐 되는 대로 다 팔로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아주 극문들까지, 극문에서부터 심지어는 극우도 있더라고요. 극우. 또 미술학원 원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심심하면 여기 들어가서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제가 아직 그 새끼는 못 찾았거든요. 새끼는 못 찾았는데 뭐 그런까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음란 동영상 링크 올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소라넷 관련해가지고 뭔가 글을 쓰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글에 다 남아 있고, 또 일본 AB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 문준용 씨가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는 일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 애니메이션, 또 일본 프라모델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 그다음에 문다혜 씨도 이제 일본에서 대학 나오셨죠, 그죠? 네. 부산 사는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그런 이제 언론,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상상이 아니고 전부 다 언론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면서 일어났던 몇몇 이해 안 되는 실수들, 그런 것들이 문준용 씨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반증을 찾았다라는 측면에 이제 정문실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첩보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하나의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놓는 대통령의 트윗인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글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이라면, 아무 직함이 없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할지는 진보 보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떠오르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이제 김현철 이름도 떠오르고, 김홍거리 이름도 떠오르고요. 많은 사람 이름이 하나 둘씩 떠오릅니다. 단디 하세요. 단디. 선거철에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 단디 하시고요. 선거철에 오버하시면 저한테 탈탈 털립니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제 그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경고드리는데, 뭐 되지도 않는 시비 같은 거, 또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가만 안 둡니다. 저는 이게 길게 말 안 합니다. 물리적으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고소장 날려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고소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고소 취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 선관위에 통보드렸습니다. 어제 이해찬 그 대표
조치한 거 제가 보고 드렸는데, 보고 안 드렸구나 아직. 이해찬 대표도 그 10만 원 관련해가지고 무슨 마치 매표 행위처럼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제보를 했고 거기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오늘은 또 누굴 제보했냐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이분이 선거 유세하시다가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말이죠. 러시아 스페츠나스 알파 그룹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복을 할 겁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알파 그룹은 인질범의 부모를 인질로 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러시아의 특수부대입니다. 덤빌 테면 덤벼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일체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운영을 해서 제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서 이까지의 영상들 이런 것들은 수익 창출 영상으로 올리질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특별히 광고를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 수익 창출 영상, 수익 창출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 거의 한 3분에 한 번씩 광고가 나올 건데 굳이 뭐 그런 거 해서 몇 푼 벌고 싶지도 않고요. 또 제가 뭐 계좌 같은 거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벌게요, 그냥. 제 돈벌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누굴 특별히 디스하는 건 아닌데 어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내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진보 그룹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돈 주고 받는 게 그렇게 뭐 고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뭐 제작비 지원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지도 않거든요. 보시면 영상이 다 좀 열악하죠. 그리고 막 화려한 그래픽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제 기본 논지는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받으면서 어떤 정보 분석을 해드리면 그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애착이 그래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은 강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자분들에게 막 후원금을 막 받아가지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막 받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했는데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비판받을 일이 생겨서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저한테 후원금 주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야, 너 돈 받고 해놓고서 왜 배신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전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아예. 왜냐하면 저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치인 그 인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과거에 박원순이 얼마나 훌륭한 행정을 했든지 그건 그거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박원순의 마지막 행적은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보라고 믿고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박원순 범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두둔하고 있습니다. 오거돈도 마찬가지고요.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시장 선거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국민의힘 당을 찍냐? 아니 민주당한테 한번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국민의힘 당 그렇게 부패한 정당을 찍을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패는요 민주당도 충분히 지금 하셨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그 수많은 부정사건들 게다가 24차례나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패하신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게 똥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흐르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맑아지거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